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3분법이니 뭐니 이런 걸 다 필요 없고 우선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5페이지가 봐요.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가보면 내용 확인 문제 해가지고 민국 주식회사의 다음과 같은 9월 중에 상품 매매 거래를 분기법과 총기법과 3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선 먼저 오늘은 분기법부터 보자고. 자, 9월 1일 날 기초 상품이 10,000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월 1일 날 기초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자, 분기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상품 계정을 하나 그려보자고. 그러면 자, 기초가 10,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9월 1일은. 자, 9월 5일 날 상품을 80,000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이제 9월 5일 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얼마? 80,000원. 자, 뭘로 매입했대요? 현금이 80,000원. 끝났지?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 차변에는 9월 5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80,000원 이렇게 하면은 기록이 끝난 거예요. 됐지? 자, 9월 10일 날 원가 60,000원의 상품을 현금 65,000원에 매출하였다. 그러면은 자, 60,000원짜리 상품을 팔았답니다. 9월 10일 날. 그러면 상품이 얼마? 60,000원이 없어지면서 얼마에 팔았어요? 65,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상품 매출 이익이 얼마? 5,000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상품 계정 대변에는 9월 10일 날 현금 얼마? 금액은 자기 금액이 가야죠? 60,000원짜리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여기서 뭐가 만들어질까? 상품 매출 이익이 자, 대변에 현금 5,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5,000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9월 15일 날 상품을 80,000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9월 15일 날 자, 상품이 얼마? 80,000원을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8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9월 15일 날 외상 매입금이 150,000원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외상 매입금 계정도 그리면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합니다. 지금 현금 계정 생략했고 외상 매입금 계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상품하고 상품 매출 이익만 보는 거죠. 응? 근데 이 150,000원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너무 통이 커가지고 80,000원. 아무리 봐도 150,000원짜리는 없었는데. 자, 됐어요. 자, 9월 22일 날 원가 55,000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58,000원에 매출했대요. 자, 그러면 9월 22일 날 상품이 나갔습니다. 얼마? 55,000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 얼마? 58,000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상품 매출 이익이 얼마? 3,000원. 끝났지? 자, 그러면 상품 계정 대변에는 9월 22일 날 외상 매출금 얼마? 55,000원. 자, 여기도 외상 매출금이 3,000원. 끝났죠? 자, 9월 24일 날 자, 우선 22일 날 매출한 상품 중에서 품질 불량으로 500원을 N으로 해줬다. 자, 이걸 어떻게 분기할 거냐 이 소리예요.
고민이 생기죠?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차피 뭐 틀릴 거 뭐. 자, 9월 24일 날이죠? 자, 9월 24일 날, 자, 자신 있는 분.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차변에 상품 500원. 대변에 자, 잘 나왔다가 지금 막 헷갈리잖아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거? 이거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9월 22일 날은 잘했지. 결론 잘못됐잖아. 어떻게 잘못됐어요? 자, 상품은 얼마짜리가 나갔나? 55,000원짜리 나간 건 맞아요, 그거는? 맞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은 거야? 거짓말 마시고. 지금 잘 봐요. 우리가 9월 22일 날 매출한 상품 중에서 품질이 그지 같아서 500원 깎아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은 58,000원에 판 게 아니라 57,500원에 판 거라고. 그럼 매출 이익은 2,5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쳐야 되지.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지워버리고 새로 쓰면 되는데 이미 일은 저질러졌죠. 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57,500원이 되려면 반대편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얼마? 500원. 오케이? 그 다음 상품은 이상 없잖아요. 상품은 이상 없지. 55,000원짜리 나간 거지. 그럼 매출이익은 2,500원이 돼야 되는데 얼마 쓴 거예요? 3,000원을 썼으니까 500원 줄여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품 매출이익을 얼마? 500원 이렇게 써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품 매출이익 계정 차변에 9월 24일 날 외상 매출금이 얼마? 500원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기말 상품 재고액은 2만 원이다. 자, 기말 상품이 2만 원일까 과연? 자, 9월 31일 30날인가? 9월 30일 날 차기월이 2만 원 맞나요? 자, 잘 봐요. 합하면 17만 원이지? 자, 요거다도 이게 안 맞구만. 거짓말 했구만. 자, 만 원하고 8만 원 하면 16만 원 맞죠? 17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11만 5천 원이네. 그러면 이제 차기월은 얼마가 돼야 돼요? 11만 5천 원이네. 17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자, 문제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9월 30일 날 기말 상품 재고액은 5만 5천 원이 맞는 거지. 이상 없죠, 그죠? 고쳐주세요. 5만 5천 원으로. 9월 30일 기말 상품 재고액은 5만 5천 원. 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봐. 기초가 만 원이 있었고 8만 원 사왔고 그 다음에 6만 원 팔았고 8만 원 사왔고 5만 5천 원 팔았으니까 5만 5천 원 맞습니다. 예, 여기 맞는 거예요. 끝. 그래서 자, 이제 9월 30일 날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차기로 이월되고 얘는 손익으로 가겠지? 손익으로 얼마? 7,500원만 상품 매출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제? 그러면 자, 이 회사가 분기법을 안 하고 총기법을 한번 해보자 이 소리예요. 그럼 총기법을 하게 되면 자, 9월 1일 날은 아무 이상이 없죠? 자, 9월 1일 날은 상품 계정을 그리면 자, 기초재고액은 얼마? 만 원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9월 5일 날 8만 원의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대. 상품 8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는 9월 5일 날 현금이 얼마?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자, 원가 6만 원의 상품을 얼마에 팔았어요? 6만 5천 원에 현금으로 팔았네. 현금이 6만 5천 원.
상품은 파는 대로 쓰는 거니까 상품은 65,000원. 자, 그럼 이제 대변에 현금 65,000원. 여기까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9월 15일 날, 자, 8만 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품이 얼마? 8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8만 원. 그러면 여기에 9월 15일 날 외상 매입금은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9월 22일 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원가 55,000원짜리 상품을 58,000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은 58,000원. 상품은 오케이. 파는 대로 쓰는 게 총기법 58,000원. 그러면 여기가 외상 매출금은 58,000원. 자,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자, 500원을 애누리 해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질. 이게 잘못된 거지. 얼마에 팔은 거야? 57,500원에 팔았는데 58,000원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외상 매출금을 500원. 이쪽에다는 상품을 500원. 이렇게 서로 줄여버리면 끝난 거지? 자, 그럼 여기가 9월 24일 날 외상 매출금은 500원. 어때요? 자, 분기법과 총기법 어느 게 쉬워요? 둘 다 쉽지 뭐. 자, 하는 방법 이해했죠? 자, 문제는 저 방법에서는 매출이익이 얼마? 7,500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익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긴 왜 몰라? 자, 오늘 결산이래요. 어떻게? 창고에 가서 9월 30일 날 카운트, 재고조사 하세요. 얼마 있을까?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하면 같은 회사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얼마? 55,000원. 그걸 다음 기로 재고조사를 하여 55,000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재고조사 하는 게 어렵겠지.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 걱정하지 말아요. 왜? 기말 재고는 얼마다? 출제자가 반드시 주어져요. 왜? 만약에 이걸 안 주고 여러분들 보고 구해라 그러면 시험보다 말고 창고에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가가지고 다 카닝하고 오면 어떡해? 그래서 출제자가 얼마라고 딱 줍니다. 신경 쓰지 마라. 끝. 그럼 매출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계산해 보면 되지. 계산해 보면 왼쪽이 얼마야? 17만 500원? 17만 500원이죠. 자,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17만 500원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은 17만 8천원이 나오네. 다시 이쪽이 크겠지 당연히. 내가 미리 써서 그래요. 자, 요걸 계산하면 17만 8천원이라고 여기가. 그러면 대차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17만 8천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 17만 500원이 나오지? 얼마 모자라? 7,500원의 갭이 생기죠? 요 7,500원이 뭘까? 요게 바로 상품 매출 이익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기법으로 하나, 총기법으로 하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그럴까요? 결론, 얘네들은 뭘로 적은 거야? 원가로 적었어요. 그 다음 대변 쪽은 매가로 적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사원값으로 적었고 여기는 팔원값으로 적었으니까 차이 나는 차액이 상품 매출이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이제 분기법과 총기법 뭔지 아셨지 이제? 자,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네 시험에는 이런 거 회계 처리하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요령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자, 먼저 총 매입액이라는 게 나와요.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나 환출이나 매입 할인을 제거하면
여기서 순매입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용어 이해야, 용어 이해. 총 매입액은 다 아시겠지? 뭐야? 우리가 총 사온 값을 총 매입액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사왔습니다, 총. 그럼 총 매입액은 얼마? 10만 원. 근데 상대편에서 만 원만 깎아달래. 깎아달라는 걸 뭐라 그래요? 애누리. 그래서 애누리를 승낙했어요. 그럼 나 얼마에 사온 거야? 9만 원에 사온 거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만 원 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데요. 10만 원 사왔는데 품질 불량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되돌려 보냈다. 빠꾸시켰어. 그럼 내가 매입한 건 1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2만 원을 빠꾸시켰다. 그럼 내가 매입한 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자, 10만 원어치 상품을 사다가 불량품이 있어서 2만 원을 되돌려 보냈다니까요. 그럼 내가 매입한 건? 그럼 뭐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빠꾸시킨 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환출, 되돌아 나갔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할인, 매입 할인이 뭐냐 이 소리예요. 할인이 뭐야? 할인. 할인이 뭐야? 애누리가 할인이지. 그러면 애누리하고 할인은 같아요, 틀려요? 애누리는 세 잔에 할인은 두 자고. 자, 성격은 같다. 같긴 뭐가 같아? 틀린 거예요. 자, 근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나? 이 과거에 그 IMF 전에는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이 우리는 있었어요. 게다가 그 IMF를 거치면서 자, 이 지금 그 전 세계가 이 기업들이 어때요? 글로벌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업이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사업체를 차렸어. 그럼 미국에서 융자를 받으려면은 뭐를 은행에다 제출해야 될까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라마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미국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회계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라 또 그렇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하나로 하게 되면 그러면 뭐 그런 그 비용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상장 기업들은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게 돼 있고, 일반 기업은 그걸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회계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변천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미국을 생각하는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애누리나 할인을 전혀 다르게 본 거야. 성격이 틀려요. 애누리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누리는 물건값을 깎은 거예요. 물건값을 깎은 거야. 그게 애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 사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만 원만 깎어. 그게 애누리. 그러면 할인은 뭐냐?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 10만 원의 물건을 외상으로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야, 내가 3달 있다 줄게 그랬어. 그러다가 얘가 그냥 한 달 만에 돈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좀 빼주잖아요. 아니 3달 있다 10만 원 갖고 올 애가 한 달 만에 10만 원 갖고 오면 야, 갈 때 차비해 하면서 5천 원 빼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물건값을 깎은 게 아니다 이거지. 외상값을 깎은 거지. 차이점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애누리라는 것은 물건값을 깎은 거고, 할인이라는 것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서 외상대금을 깎아준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회계 기준은, 그 당시 한국회계 기준은 애누리는 상품을 적게 산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다가 만 원 깎았으면 9만 원에 산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외상대금을 미리 갚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번 거다. 수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하면 애누리는 물건값을 싸게 산 거야. 싸게 사거나 싸게 팔은 거야.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이익이 된 거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만큼 비용으로 본 거다 이 소리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할인하고 애누리를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근데 미국 애들 사고방식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 10만 원에 샀다가 만 원 깎아줬어. 그럼 9만 원에 산 거고 결국 나중에 5천 원 또 빼줬으면 결국 8만 5천 원에 산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거를 똑같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우리나라가 IMF를 넘어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시는 이제 그 얘기가 좀 긴데 이 IMF에서 우리 그 차관을 줬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이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국가 중심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거지. 예? 기업들이 분식 회계를 하고 자 그래서 니네 나라 그러니까 그 IMF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뭐냐? 너희 나라 회계 기준을 국가가 통제하지 말고 민간단체로 남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빌려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게 한국회계기준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민간 전문가들이 이 회계 기준을 새로 바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하고 왔을까? 옛날에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요즘에는 어디 가서 공부해?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누리나 할인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속 편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본질은 따지지 마라.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니까 결국 봐요. 내가 얼마에 매입했느냐 1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자 5천 원을 애누리 했고 3천 원을 되돌려 보냈고 2천 원을 저장 깎았다고 외상대금을 미리 하든 말든 그럼 결국 우리가 매입한 거는 순수하게 매입한 거는 얼마다? 9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기억해야 돼요? 매입은 자 매입한 건 차변이야 그죠? 매입은 상품이 들어온 거니까 차변이죠? 애누리는 대변이지 환출도 대변이지 할인도 대변이다 이렇게 봐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자 총 매출액에서 이번에는 매출 애누리와 그 다음에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걸 빼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순매출액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얼마에 매출했느냐 총 15만 원에 매출했는데 그 중에서 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럼 얼마에 매출한 거야? 14만 원에 매출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15만 원 팔았는데 그 중에서 5천 원이 되돌아왔어요. 그럼 내가 팔은 거는 13만 5천 원에 판 거지.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 외상대금을 미리 갚아서 5천 원을 또 빼줬단 말이지. 그럼 결국 나 입장에서는 얼마에 매출한 거야? 13만 원에 매출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해하셨나?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매출의 반대가 뭐예요? 매출의 반대. 매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입의 반대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의 반대는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이야. 아시겠죠? 그럼 매출의 반대는 뭘까? 매출 애누리나 환입이나 매출 할인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답이 딱딱 보인다 이 소리죠.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기초 상품에서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합니다. 순매입액을 더해. 거기서 뭘 빼느냐? 기말. 이걸 빼게 되면 그게 이번에 팔은 물건의 원가다 이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기초에 얼마 있었느냐? 2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 매입했어? 9만 원을 매입한 거예요. 9만 원에 매입을 했다가 남아있는 상품이 3만 원이다 라고 하자고. 그러면 봐. 원래가 2만 원의 상품이 있었고 이번에 9만 원의 상품을 사왔어요. 그럼 얼마 있어? 11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3만 원이 남아있어. 그럼 우리는 얼마 팔았어? 또 어렵네. 또 어려워. 상품이 2만 원 있었는데 9만 원어치 사왔다니까요.
11만 원인데 팔고 남은 게 3만 원 남았대. 그러면 파는 물건은 8만 원. 요게 매출원가.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러면 그 8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이 소리예요. 8만 원짜리를 얼마에 파는 거야? 13만 원에 팔았잖아요. 지금 동일한 문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13만 원에 매출했는데 얼마짜리냐? 8만 원짜리다.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매출 이익은 얼마다? 5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요거를 공식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공식이에요. 자, 네 가지 공식이 필요하죠. 자, 먼저 순매입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나 환출 매입 할인. 그러면 순매입액. 그 다음 총매출액,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 그걸 빼면 순매출액. 자,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그러면 매출원가. 그 다음 매출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 자, 요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우리 재고자산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죠. 이것만 알면. 근데 공식을 뺀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공식을 하기 전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뭐냐? 운반비. 운임에 대한 거예요. 운임. 운반비가 뭔지 알아요? 네? 운반비. 물건을 나르는 비용, 운반비. 예, 그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중요하냐? 운반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까? 그렇죠. 사올 때, 매입할 때의 운반비가 있고, 매입할 때의 운반비가 있고, 또 물건을 매출할 때의 운반비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의 회계 처리가 틀린 거라. 그래서 물건을 매입할 때의 운반비는 매입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만 원짜리를 사오는데 운반비가 10,000원 들었다. 그러면 운반비 10,000원은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비용이지만 그 물건의 원가에 플러스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에 사왔는데 그거 사오는데 10,000원의 운반비가 들었어.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야 10만 원에 사왔어? 그럼 누가 와서 야 이거 10만 5천 원에 팔어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5천 원 남네 하고 팔아봐. 등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서 11만 원 이상에 팔아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매출할 때의 운반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기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줘라. 이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매출 이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운반하는 비용이지 매출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요것만 이제 알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두 가지만 내가 요 공식을 요거하고 요거의 공식을 요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봐요. 내가 1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매입 계정을 그려보자고. 매입 계정을 그려보면 우리가 사온 거 여기 총 매입액은 1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입 애누리는 반대편에 쓸 거 아니에요? 매입 애누리는. 그 다음에 환출도 반대편에 쓰겠지. 그 다음에 매입 할인도 반대편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매입 애누리 5,000원, 환출은 3,000원, 할인은 2,000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요거 빼면은 9만 원 순매입액이 되죠. 그 다음에 자, 매출 계정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매출. 자, 매출에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총 매출액이 1로 들어가겠네. 15만 원. 그 다음 매출 애누리는 어디다 써야 될까? 차변에 써야지. 매출 애누리에. 또 환입은 차변에 써야죠. 환입. 그 다음 매출 할인은 차변에 써야지.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야? 10,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되니까 15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13만 원에 매출했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시겠지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을 게 매입의 반대가 뭐라고? 매입의 누리 환출. 이게 환입이 아니라고. 환출은 되돌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의 반대. 환입은 파는 게 되돌아온 거다. 그러고 나면 이건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은 같은 개념으로 봐라. 그러면 이해되시지 이제? 감이 왔죠 이제? 그러면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뭐라고? 순매입에. 순매입에. 그 다음 요 놈에서 이 놈을 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순매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자, 상품 계정 1번이래요. 요게 이제 내가 만든 방법이에요. T자를 이용하는 방법. 자, 상품 계정 1번하고 그 다음에 상품 계정 2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상품 계정 3번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품 계정 3번 이렇게 있는데 3번이나 2번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3번을 외우셔도 좋고 구태여 아예 안 해도 되고. 자, 무슨 말이냐. 자, 1번은요. 상품 계정 1번은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합니다. 거기서 기말을 빼게 되면 요게 매출원가. 즉 다시 말해서 상품 계정 1번은 아까 여러분들이 배운 분기법의 상품 계정이에요. 분기법. 그러니까 분기법에서는 자, 상품하고 상품 매출이익을 구분했잖아. 그래서 자, 여기 1번에다가 기초가 얼마예요? 기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 있었다. 그럼 순매입액이 얼마냐? 90,000원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이 얼마냐? 20,000원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80,000원.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1번 이러면 되는 거예요. 1번. 그럼 1번에서는 중요한 게 얘와 얘는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만 잘 구하면 되지. 순매입액만. 그럼 순매입액을 구하려면 함정이 나와요. 어떤 함정 나와? 매입의 누리나 환출이나 매입 할인 이런 함정이 껴 있지. 그러면 총 매입액에서 걔네들을 마이너스해서 순매입액이 얼마냐? 요것만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끝이다 이거지.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아까 절로 들어와 봐요. 어디냐? 어디를 보시냐? 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내용 확인 문제 해갖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몇 번? 1번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다 한번 우리가 살짝 집어넣어보자고, 여기다가. 자, 그럼 제일 먼저 기초는 얼마야? 250. 기초가 25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250이 맞아요. 250으로 고치십시오. 0이 하나 빠졌네. 자, 그 다음에는 기말이 얼마야? 자, 기말은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순매입액만 구할 줄 알면 돼. 그럼 순매입액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단기 매입액이 얼마? 400만 원에서 뭘 더해야 될까? 운임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까 매입할 때 운임은 매입원가에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 410만 원. 거기서 뭘 빼야 될까?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 그거 두 개만 하면 되나요? 보관료를 왜 빼나? 보관료는 뭐예요? 자, 매입 비용이 아니야. 매입할 때 운반 비용이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거지.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 창고에 보관을 했다면 보관료는 비용이잖아요. 상품이 아니라. 걔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삐끼라 그래요. 앞으로 요런 애들이 삐끼야. 그럼 삐끼한테 끌려가면 끝났지 뭐 그냥. 그래서 삐끼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총 매입액이 얼마? 400만 원에서 10만 원 더하고
10만 원을 빼고 그러면 순매입액은 얼마가 될까? 400 이렇게 끝났지? 그럼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다? 예, 400에다가 250 더하면 650이고 650에서 300을 빼면 매출원가는 350. 이게 답이에요. 이거 1분 안에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는 상품 계정 2번은요. 기초, 그 다음에 순매입액, 그 다음에 순매출액, 순매출액,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봐. 기초와 기말은 신경 쓸 게 없겠죠? 기초와 기말은 신경 쓸 거 없지? 그럼 뭐가 중요할까? 요거 순매입액 구하는 거. 자, 순매입액 구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총매입액에서 매입애누리, 환출, 매입할인 빼라. 그 다음 매입비용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순매출액 구하는 게 핵심이겠네? 그러면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할까? 총매출액에서 매출애누리, 환입, 매출할인. 그거를 빼면은 그게 순매출액. 그리고 기초와 기말은 주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요거 더해서 요거 2개 빼면 요게 매출이익이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3번도 내가 소개하면 3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은 기초, 그 다음에 여기가 총매입액, 그 다음에 여기서 매입 애누리가 있다. 그럼 반대편에 쓰면 되잖아요. 환출도 반대편에 쓰면 되고 매입 할인도 반대편에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총 매입액을 쓰고 반대편에 이렇게 써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총 매출액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 그럼 결국 요 소리가 요 소리지. 자, 요 총 매입액에서 요거 3개를 빼게 되면 얘가 순매입액 아니냐고. 그러겠죠? 여기서 이렇게 써서 빼나 그냥 다이렉트로 빼서 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총 매출액 요거에서 요거 3개 빼면 되잖아요. 요거 3개 빼면. 그럼 그게 결국 순매출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 기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 상품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예요. 요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3번으로 할 필요는 없다. 자, 하여튼 3번으로 하는 경우하고 2번으로 하는 경우하고 답은 어때요? 똑같아. 아니면 저 문제를 그냥 1번으로 풀어도 돼요. 왜? 1번으로 풀어가지고 뭐를 먼저 찾아내? 매출원가에 찾아내서 얼마에 팔았나 해서 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다만 10초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의 형태를 보는 거죠. 자, 지금 봐. 관련 기출문제 그 밑에 거 조금 아까 8페이지에 우리 조금 아까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자, 기초재고액이 얼마고 기말재고가 얼마고 매출이익이 얼마고 매입이 34만 원이라면 매출액은 얼마냐? 그럼 몇 번이다 그릴 거냐 이 소리예요. 이건 몇 번이 좋을까? 그렇게 복잡하신가? 아이 봐.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1번으로 가겠지만 매출이익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번 아니냐고. 2번 그대로. 애누리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봐 이제 2번에다 집어넣으면 자, 기초재고액은 얼마래요? 45,000원이고 기말재고액은 52,000원이고 매출이익은 96,0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 34만 원이래. 그럼 여기서 매출이익이 얼마냐? 이 소리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왼쪽만 더 해봐요. 38596 48만 1,000원?
자, 얘가 48만 1,000원에서 5만 2천 원 빼면 되잖아. 그러면 42만 9천 원인가? 그래서 42만 9천 원이 매출액이다 이 소리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돌아가요. 자, 1페이지로 들어오면 자, 관련 기출문제 4회 때 신 문제예요. 다음은 대전 상사의 영업자료다. 이 기업의 단기 매출이익은 얼마냐? 이거 몇 번? 예? 2번. 자, 2번에다 집어넣자고. 그러면 2번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초가 얼마래요? 기초는 50만 원. 그 다음 매입액은 430. 매출액은 520. 기말은 80. 그러면 이익이 얼마냐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이 600이네. 480 빼면 매출이익은 얼마? 1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를 보고 몇 번으로 갈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1번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요? 왜 안 돼? 자, 1번으로 가봅시다. 1번으로 가면 자, 기초는 얼마래? 기초 50. 매입액은 430. 기말은 80.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기초 알고 매입 알고 기말 알면 뭐를 구해요? 매출원가 얼마야? 자, 얘가 480인데 80이니까 이거 빼면 400 아니에요. 그러면 400짜리를 지금 얼마에 팔았나? 400짜리를 520에 팔았잖아요. 매출이익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이. 똑같은데 시간 절약. 어느 게 빨라? 2번이 빠르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애누리 같은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 애누리 같은 게 있다면 3번으로 가든지 2번으로 가든지 줄여서 갈 거냐 하지만 애누리나 환출 이런 게 없으면 1, 2번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이 소리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애누리 같은 게 꼈을 때 그것도 이제 몇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 자, 교재 4페이지로 가봐요. 4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 주간사 7회 때 문제네. 자, 주식회사 서천의 2012년 재무자료 중 일부다. 필요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라. 주식회사 서천의 매출원가는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어이구, 근데 대단히 지저분하네. 그죠? 자, 지저분하거나 말거나 몇 번?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눈치챘어. 뭐예요? 매출원가를 구하라 하면은 무조건 뭐다? 1번이구나. 자, 내가 시간 1분 줄 테니까 1분 안에 매출원가 구해보세요. 자,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와요? 얼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아까 이거 뭐야?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초, 그 다음에 순매입, 그 다음에 기말 이것만 찾으면 얘가 매출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기초는 얼마야? 12만 원. 뭐 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기말 금방 찾네. 기말은 얼마? 13만 7천 원. 그럼 요 순매입액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 있으시잖아. 자, 계산기를 바로 가지고 가서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삐끼 빼버리면 되고.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자, 내가 계정 과목을 얘기하면 삐끼,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출, 삐끼, 매출 환입, 삐끼, 매입. 지금 순매입액 구하는데 매입액이 나왔는데 뭘 삐끼야 삐끼는.
자, 플러스입니다. 56. 매입 환출. 하하, 환출이 뭐야, 환출이? 마이너스잖아요. 매입의 반대는 다 마이너스라고. 매입 운임 플러스, 매입 할인 마이너스, 매출 운임 삐기. 끊었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계산기에서 플러스가 56이에요. 플러스가 14,000원이야. 57만 4천원. 거기서 3,000원 빼고 10,000원 빼면 56만 1,000원. 이게 순매입의 계산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감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 더해서 이놈 빼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68만 1,000원이고 거기서 13만 7천원 빼면 54만 4천원. 이게 매출원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이, 복잡하다. 자, 일단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오늘 숙제. 자, 오늘 숙제는 공식 4가지 있었지, 아까? 자, 공식 4가지 10번 이상 쓰든지 외우시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상분계정 1번, 상분계정 2번. 그거 10번씩 T자로 그리기.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딱 그냥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아,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이게 탁 나와야 나중에 더하기 빼기가 된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갖고 오시고 요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자, 숙달 문제까지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